교육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죠. 그래서 어제 그 취임 3주년 기념해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공교스럽게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 관련. 예. 희석되지 않나 싶었는데 어제 그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했고 관계자들 참석해서 그런 그 인터뷰가 아주 기자회견이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인터뷰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교육 정책이 분명히 발휘될 텐데 네. 교육감님께서 바라는 특히 우리 전남에 관한 그 교육 정책이 특히 그 지방 분산 교육 정책이랄까요? 이걸 좀 깊이 이재명 정부가 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혹시 계신다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 교육은 제가 교육감으로 일하는 이 시기를 민선 4기라고 그러는데요. 예. 민선 4기에는 지금의 교육을 대전환해야 된다. 네. 교육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우고 지금 3년여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 인재 양성을 잘해서 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여러 가지 그 특히 전남과 같은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던 예.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언제까지 또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을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전남은 우리의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만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 3년여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이제 현장에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선 후보들에게 5가지 공약을 제안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대학 육성을 가지고는 모든 이제 우리 지방이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이제도 이 지방에 거점 대학을 육성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똑같은 대학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점 대학을 육성해 주라는 그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교사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도 우리 아이들의 우리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은 더 많은 교육에 대한 그 준비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학생 수 대비 교사 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교사 수를 줄여가요. 그렇게 경제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초 정원제 최소한의 전남 같으면 전남에 있는 모든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정원제를 해주라. 그리고 이제는 그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 권한을 시도교육감한테 넘기면 그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맞춤형 교사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라라는 이제 2번째 공약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요즘에 K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K 교육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이 지역의 장점들을 그 교육과 연계시켜서 그걸 진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장 그 요즘에 K 컬처랄지 K 푸드랄지 요즘에 K 민주주의가 뜨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준비되어 있는 곳이 우리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K 교육센터를 설립을 해서 K 교육을 선도하겠다 하는 것도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학생 교육 수당을
네, 2년째 주고 있는데 예, 예.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겠다는 네. 걸 공약을 네. 내세워서 예. 정말로 저희들은 네, 그렇습니다.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이 이미 13세까지는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는 뭐 이제 중고등학교만 확대하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안을 그 제안이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해서 막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을 짜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네.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건의를 대선 전에도 드렸고 네, 네.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걸 그 국정 정책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적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 학생 기본 교육 수당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부에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 국민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이런 내용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 학생 수당과 부합된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교육감님의 어떤 말씀하신 의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 부합된 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교사 양성제 기초 정원제 관계는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매우 그 유익한 네. 또 필요한 우리 전남의 현실을 봤을 때 매우 필요한 그런 정책 그 요구랄까 또는 그 개선을 요구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인터뷰 두 번째 시에 들어갑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보장도 중요하고 네. 교권 확립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난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지요. 예. 학생 인권 보장의 취지를 학부모들이 악용하는 일도 있고 예. 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사의 자존감은 사라지고 예. 또 교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현실로 보면 간헐적으로 교사가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전담한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 보장은 요원한 것인지 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미래 교육도 이야기하고 네.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교육의 목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학생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건 자연히 그 이루어지는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아주 기본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으로 말하면 일단 건강해야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네. 인권과 교권은 그거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네.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실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만나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디 인권이 더 보장되고 교권이 더 보장되고 아니라 이게 같이 보장돼야 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죠. 이게 지금 마치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권이 좀 침해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이건 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조례를 만들고 법률을 개정해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은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이 의견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모아져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그 장기적 과제로 놔두고 우선 우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인권과 교권이 보장되는 교육 공동체 생활 규정을 만들어서 하자고 실제로 만들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과 교권 문제, 네. 특히 이제 아까 교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권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우리 교육행정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많은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교권 보호 위원회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네. 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청에 도움 받아서 네,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급하게 생기는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생기면 즉각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건 그 선생님이에요. 교사죠. 그 담당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일이 잘 원만하게 안 되다 보면 다 꼭 법률로 가요. 그러면 법률로 가게 되면 이 다투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업도 해야 되는 고통을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떠안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5명의 그 변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선생님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변호사들하고 이제 우리 그 담당 우리 이제 교직원들하고 같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이런 다툼의 문제, 또 학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 따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도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일도 생겼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그 희생당하는 일도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이 예견될 수 있는 학교를 미리서 좀 찾아가서 사전에 상담도 하고 시민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좀 힘든 학교를 좀 핀셋으로 가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목포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그 심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아예 학교 현장에 가서 그 모든 전문가들 또 우리 교직원들하고 함께 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들 때문에 지금 그 교권 침해의 문제랄지 학생 폭력 문제가 상당 부분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이제 현장에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법과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제 학부형들이 교사에 대한 인식. 저도 이제 교육감님한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 안 된다면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역시 교사와 학부형의 그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교사가 설령 정당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1차적인 피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5명의 변호사가 충원이 됐는데 앞으로 확대할 예정도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더 이제 수요가 있으면 확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확대 안 하도록 저희들이 더 현장을 지원 미리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AI 문제인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이제 학습을 위해서 우리 전남 교육청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는데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사실 AI 알고리즘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걸 이용한 범죄가 사실 이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AI 알고리즘 발전으로 인공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전남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걸 응용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AI 시대가 이제 열려서 작년 재작년에 챗 GPT가 이게 딱 공개되면서 많은 놀라움을 줬죠.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직원들 또 뭐 모든 분들이 그 활용하게 되면 많은 그 효용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교육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인가에 지금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우선 AI 디지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응용도 하고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응용하도록 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고력을 필수는 독서도 지금 또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AI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도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도 먼저 익혀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 AI를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을 티칭이라고 하는데 그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티칭 역할을 그런 티칭 센터 같은 걸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남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성과로 나온 게 이제 2030 교실이어서 이제 수업 안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수업을 지금 각 전남에 금년에 지금 134개 학교로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역량을 높이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AI를 활용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랄까 리터러시 교육이랄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범죄화되고 문제화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딥페이크랄지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SNS를 통한 범죄 활동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리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할 때 최근에 이제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도 같이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중독. 그러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아직 역량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정보를 계속 그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그 스마트폰을 잘 쓰는 습관 기르기 운동 같은 걸 벌리려고 학부모님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이재명 정부도 지금 AI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전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적인 어떤 차별은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적인 어떤 그 여건이나 혜택이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정책이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드론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드론이 이제 택시도 나고 드론 택배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곧 지금 출시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감 우리 전남에서 드론 관련 전문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전남은? 드론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드론을 좋아합니다. 드론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남은 이제 농업, 해양, 산림 등 우리 산업에도 좀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의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드론을 좋아하고 하는 걸 떠나서 이 드론으로 본인의 이제 진로, 일자를 찾아가는 것까지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가르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산업고등학교랄지 여수공업고, 진도실업고 등에서 드론 학과를 설치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또 드론 교과목을 7개교 8개 학과에 편성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7개교에 8개 학과예요. 또 이제 드론 관련 기능 동아리 같은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드론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에 따라서 2024년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산업용 드론 제어 분야에 출전을 해서 은메달, 동메달을 딸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역량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드론에 대한 앞으로의 그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제가 그걸 말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학과를 많이 이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과를 설치하고 육성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해요.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어떤 학과를 설치하려고 해도 거기에 그 드론을 가르칠 또 선생님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다른 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드론을 가르치는 교사로 전환을 하는 데 절차가
시간이 네. 걸린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음. 그 오늘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들의 드론으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네.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음. 학과를 지금 더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리더라고요. 예. 드론이 지금 일반 대학에서는요, 그 드론 업체와 이렇게 또 산학협력체제를 맺어가지고요, 대단히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전남에서는 고등학교 정도의 또 이렇게 드론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네. 그런 전문 학과를 나온다면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인력 창출보다는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그 드론을 좀 많이 확대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더불어서 그 어차피 더 들어갈 게 좀 사물 인터넷 LOT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이 퍼져 있어요. 예. 특히 가정에서는 TV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뭐 거의 많이 설치를 해서 편리한 부분은 다가왔는데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우리 전남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한 것은 예, 아직 예. 그래. 데이터나 이런 걸 확인을 못했는데 그 어디가 추진되는 걸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요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남의 특색화된 교육으로 예. 이게 굉장히 이것도 전문 지식, 기술, 일자리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인터넷 관련 연계 동시에 이렇게 예. 다발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드론도 우리 전남도 이제 드론 전문 업체와 또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체계도 꼭 필요하고요. 예. 그것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중독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에 이게 이제 약물 오남용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또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은 마약 이게 중독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사각지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에서 사각지대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 약물 오남용과 마약 예방에 대한 사전 대책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감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네. 저희들도 바라보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우리 아직은 잘 모를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 네, 있죠. 네. 제가 이제 경찰청에 관여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좀 확산이 되는 추세에서 같이 네. 대비를 하자는 제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네. 같이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쉽게 그냥 접근해 오고 있는 그런 약물에 대한 그 위험 감수성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위험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처리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흡연하는 줄 알았는데 흡연 담배 속에 예, 그런 예,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흡연 예방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 정도 것이 아니라 그 담배도 이제 아까 말했던 약물이 들어있는 담배까지 퍼져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더 많이 확산되기 전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보건 환경 쪽에서 이제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요. 예. 많이 좀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특정 지자체 통계를 보니까 아주 정말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이 특히 그 마약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특별히 우리 전남의 아이를 위해서 교육감이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7월 1일자 지금 학교 행정 업무 경감 지원 체계 구축에 따라서 이제 9월 1일자로 권총 조직은 현행 3국 2 담당관에서 2 담당관 16과 66팀에서 3국 2 담당관 14과 64팀으로 2팀이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주 시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과 교육감께서 이제 어떤 추진코자 하는 전남형의 어떤 교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거요? 있을까요? 예. 말씀 주십시오. 역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참 미안하고 좀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업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도 되는데 이런저런 행정 업무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 그만큼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네. 단순히 교실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체험 활동도 해야 되지. 그렇죠. 학생 활동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서 뭐 CCTV도 설치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속 이런 일들은 늘어나면서 선생님의 업무가 늘어나는데 이걸 그 지원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비유가 뭐냐면 이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뭘 먼저 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우리 교육 공동체가 의견을 못 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저기 조례 개편을 하고 하다 보면 또 논쟁이 막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나중에 그걸 해결을 하고 우선 학교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것을 먼저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조례 개편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에 좀 그 인원 재배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학교 현장에 시급한 걸 먼저 한 23개 정도를 한번 먼저 줄여보자. 줄여보면서 그걸 해보면서 그 더 이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확대를 해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3개라도 하려면은 기존의 업무를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업무를 조정하려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선은 이제 본청에 있는 저희 그 교직원들을 31명을 감축을 해서 이제 지원청으로 보내서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죠. 지원청에서 학교 종합 지원센터, 학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종합 이런 걸 넣어서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기존에 센터가 있었습니다만 없었던 지원청이 있어요. 한평이랄지 또는 강진 교육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합 지원센터를 확대하기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 또 본청을 줄인 인원까지 해서 72명을 배치를 해서 우선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것보다 줄이는 것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계속 확대를 해 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감님은 저도 아까 시적절한 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우선 또 되어 있죠. 그래서 기구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그 효율적인 그런 교육 행정을 위해서 또는 학력 증진을 위해서 이제 교육감님의 권한 그런 생각이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학생은 교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교직 체계가 좀 잘 돼서 이렇게 교육감 하시는 정책이 잘 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반면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조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혁신적인 전담 교육 정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업무 지원 및 경감을 위해 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교조 전담 지부에서는 이러한 교육 행정, 심지어 일반적인 학사 행정 업무 분야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담 교육청에서 사실과 다른 팩트는 적절히 이제 반론을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적절한 정책을 왜 그렇게 정교조에서는 지속적인 반대 의견만 내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어떤 단체하고 어떤 그 협상보다는 서로 협의를 할 만한 그런 조건은 안 돼 있는지 하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그럴까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교조도 우리 교육가족이고 또 동반자족 예,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학교 업무 경감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네. 참여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는 과정에 또 그 참여를 중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교조만 지금 그 이제 참여를 안 하고 교원단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또 이걸 그냥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 그 각 부서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발라서 토론도 하고 또 TF도 꾸리고 또 여론조사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론조사를 다 해서 무엇부터 하면 좋겠는가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거 시행하는 과정에 이제 전교조에서 또 이제 봐라 이거 하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냐? 뭐 그 바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이것도 해주라라고 예. 하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과 또는 그 어떤 그 협력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금 그 뭔가 이렇게 지금 전교조 입장에 다름이 있음을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것도 교육관님 말씀하신 말이 교육 가족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시고요. 이제 종교를 했으면 쓰겠는데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하나 지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그 전남 온라인 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온라인에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진로 적성, 학생 진로 적성과 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중요한 걸 하셨는데 이게 이제 좀 더 확대 내지는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온라인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 운영의 방향이 좀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추진을 되는 거거든요. 고교 학점제는 마치 대학처럼 학생들이 미리서 중학교 때까지 자기의 진로를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은 진로 안에는 이제 취업도 있지만 대학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 어떤 과목을 가고 싶다 하는 걸 정하고 고등학교로 가서 그 과에 맞는 과목을 지금 이제 그 학점을 따는 거죠. 고등학교 안에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꿈을 다 다양하게 지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 못 만들어지는 것들을 모아서 지금 온라인 학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온라인 학교도 그런 걸 다 충족을 못 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과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87명 정도가. 그래서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설강이 되어 있지 않는 그 과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데를 공동 교육과정 형태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목포에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그 진로를 생각하는 어떤 학과가 아주 그 학교에서 세워놓기는 어려운 그런 과다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 다 모아서 온라인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온라인 학교를 지금 개설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작 단계이고 기존의 학교도 커지겠지만 이게 이제 성과가 되는 대로 이제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온라인 학교까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는 아마 매우 그 성과가 클 것이라 저도 예상합니다. 특히 전남 우리 교육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했죠. 제가 교육감님 먼저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요? 어디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남 도민에게 간략하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민선 4기의 교육정책과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세워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많은 교육가족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희도 힘도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것은 더 채워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꼭 성공하려면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또 도민 여러분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우리 김대중 전남 교육감님께서는 전남 교육을 위해서 미래 전남 교육을 또 위해서도 불철주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각도 현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매우 적절하게 우리 전남 교육을 잘 이끌어 가신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3주년을 기념해서 김대중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렇게 종합적인 인터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 교육감님께서 바라시고자 하는 그런 전남 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일사건의 문철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